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경제 이슈인데요. 경제 이슈인데, 우리 그 금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게 그만큼 주식 투자 위험성을요, 경고를 해야 돼요. 계속 이재명 정권이 계속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속 빚내가지고 엄청나게 주식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유시미가 갔던 유시민, 거기 그 신라젠도 있었잖아요. 옛날 신라젠. 그때도 이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신라젠. 코스닥 시가총액 2등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하고 금양. 이런 식으로 그 워낙 주가 조작 세력들이 들어가지고 그냥 판을 막 흔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을 한몫 챙기고 나가면요, 설거지하는 게 개미들은 완전히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속출할 정도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이런 걸 경고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주식회가 얼마 벌었다, 나 얼마 벌었다, 어마하면 얼마 번다, 이런 그 환상만 심어주니 정말 심각한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항상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주시장의 본질을. 따라서 이런 사례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그 반면교사, 이걸 보고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 가야 된다. 절대 그 작전 세력들에 쏘가가지고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제가 금양 이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양하면 그때 우리 배터리 열풍, 그때 이거 유명했죠. 금양, 그때 누굽니까? 홍보이사. 배터리 아저씨 홍보이사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한테만 뭐 책임을 다 떠넘긴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실제 박순혁, 금양의 홍보이사였거든요. 박순혁. 그러면서 뭐 2차전지, 2차전지, 뭐 모든 게 이제 전기차 2차전지, 2차전지 하면서, 근데 이 금양이라는 게 뭐 2차전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2차전지라는 게 결국 완전히 완제품은요, 완제품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그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제조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그 분리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분리막도 있죠. 전해질. 이렇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있고, 지금 쓰는 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개발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 폭발도 많이 하니까 전고체가 아니고 액체니까,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그게 분리식이 돼.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배터리인데, 근데 이게 뭐 금양은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뭐 원통 배터리 양산에 했다. 원통 배터리, 이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게 그냥 배터리 만드는 건지, 뭐 배터리 껍데기를 만드는 건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하여튼 뭐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그때 뭐 박순혁 기사 나오고 막 배터리 얼마 간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게 솔깃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실제 배터리 양산에 실패하고 2차전지 부분에 매출이 안 나가지고요,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한때요, 한때 이것 때문에 원래 금양이 다른 업종이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금양이 한 2천억 정도 시가총액 하다가, 근데 2차전지 막 붐 일으키면서 막 성전해가 그때 3,000% 올라간 겁니다. 1년 만에 3,000%가 올라가 10조 원이 된 거예요. 신라젠하고 비슷하잖아요. 신라젠도 그래요. 1년 만에 3,000%가 올라가지고 이게 장중 시총 10조 원을 웃돌았다. 그러면 이게 개미들이 엄청 10조 원을 산 사람이 있을까, 상투 잡고. 근데 결국은요, 지금 이게 2년 연속으로 이게 그 감사 거절 받아가지고 1년, 2년, 작년에도 이게 감사 거절 우여곡절 끝에 정지됐다가 풀렸다가, 근데 올해 또 감사 거절되면 이게 원래는 이제 퇴출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9,900원, 한 만 원 되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거래 정지 풀리면 바로 그냥 50원, 100원 되거나
퇴출되면 이래 되겠죠. 지금 이게 공장까지 경매로 넘어간다. 공장까지 부지가 경매 개시 결자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부산은행이 1356억 대여금 반환 소송에 부산에 경매까지 넘어왔다. 결국에 상장 폐지가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 신청 받는다. 그러면 이게 개미들이 지금도 제가 보니까요. 지금도 이게 금량 치니까 6천억이에요. 한때 10조고 지금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오늘 시가총액이 아직도 6천억대라고. 6천억의 피해를 보면 이거 보이스피싱보다 더한 피해 아닌가요? 보이스피싱만 그냥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개미들 물론 이거 산 사람들이 자기 판단이니까 산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러나 이게 그 보이스피싱은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나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나 당한 사람도 잘못 있지만 그러게 이걸 분명히 속이고 또 이걸 방치한 금융당국이나 이재명 정권의 잘못은 없냐? 또 기업의 잘못이 크다 이거 경영진이 솔직하게 안 알린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니다. 투자주의를 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인의 이런 거를 기업인이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주가 조작보다 몇 배 나쁜 이 기업인은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 홍보이사도 있지만 개미들이 10조를 피해봤는데 개미 탓입니까 전부 다? 기업도 이게 정보를 똑바로 주고 금융당국도 똑바로 감독을 똑바로 해가 위험을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개미들이 10조를 지금 피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것도 지금 6천억이 남았는데 이런 게 한두 종목이냐고요. 이러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이걸 저는 개미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정말 이게 그 회사나 특히 금융당국 정부 잘못이 크다. 뭔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금량. 이게 보면서 제가 야 주가가 그 19만 원, 20만 원에서 지금 9천 원 딱 2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95%가 폭락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6천억대 시가총액이 남아 있는데 만 원이라도 근데 이 피해를 어떻게 이게 할 거냐 정말 이거 보면 주식시장이 도박판 아닙니까? 이런 걸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느냐? 왜 거래 재개는 했느냐? 왜 1년 동안 작년에 거래 중단되면 그때 퇴출이나 그러면 새로운 피해자는 또 막았을 거 아니에요? 막았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 2년 연속 지금 한 번 의견 거절되면 이게 퇴출이거든요. 실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게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이재명 똑바로 보라고 앞으로 이런 종목 지금 보세요. 동전주 퇴출시킨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퇴출을 엄청나 시킨대요. 그러면 거기는 주주들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피눈물 물론 왜 동전주를 네가 샀니?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이스피싱은 보낸 사람이 왜 네가 쏘고 보냈니?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쏘고 산 잘못도 있지만 그런 제도를 설계하고 상장부터 모든 게 다른 사람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상장 폐지를 엄청나게 시킨다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도 계속 올라가가 이제 앞으로 시가총액이 300억 안 되면 퇴출, 400억 안 되면 퇴출 이러면서 또 동전주 액면가 안 되면 퇴출, 1,000원 밑으로 퇴출 이러면 또 피눈물 흘리는 개미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거 사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떨어지도. 지금 새로 사는 거야. 지가 도박 투기지만 그러나 그런 투기도 하면 안 되죠. 근데 기존의 주주들은 엄청난 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주가 조작 세력 잡는다고 난리치지만요. 의심이 가는 게 많잖아요. 지금 저는 코스닥 3,000위원회라는 게 진짜 웃긴 게요. 제가 정부 정책이 얼마나 민주당이 잘못된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3,000을 만든다고 지금 코스닥 3,000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1위가 뭐냐? 코스닥 1위가요. 와, 이게 3,000당 제약입니다. 3,000당 제약. 시가총액이 얼마냐? 27조예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게 오늘도 42,000원 올라가 115만 7천원. 115만 7천원. 시가총액 27조입니다. 27조. 근데 3,000당 제약 이름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제약하면 이게 그냥 유한양행, 녹십자, 또 이게 동아제약, 요즘 동아 ST, 동아 소시오 홀딩스 있잖아. 동아제약, 또 이게 녹십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제약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새로운 바이오로 삼성이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 셀트리온 이런까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삼천당 제약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듣도 보도 못하는데 뭘 이게 3상 1, 2, 3상 해가지고 뭐 이게 미국에 FDA 승인 받은 것도 아니고 뭐 1상, 2상 시험하는 거는 흔해 빠지잖아요. 솔직히 동아 ST만 해도 그런 게 시험하는 게 파이프라인이 뭐 몇십 개 되는데 시가총액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동아 제약이. 근데 삼천당 제약이 27조야.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느냐고요. 매출이나 이익으로 보나. 이게 이익이 얼마나 나는 회사냐고. 지금 이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PBR, PR이 나오지도 않아. 지금 내부에 보니까 나오지도 않네. 와, 참 이게 정상적인 주식판. 제가 삼천당 제약을 이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게 주가 조작한다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코스닥 3천이라고 국민연금을 다 때려가 그래 삼천당 제약을 지금보다 3배 올려보세요. 시가총액 100조 만들어봐라. 삼천당 제약 국민연금 돈으로 그렇게 투자할 겁니까? 시가총액 1인데 거기 편입해가 국민연금으로 코스닥이 다 투자해가 삼천당 제약을 100조짜리 기업 만들 겁니까? 이게 경구용 인슐린 흔해 빠진 게 당뇨 이런 건데 이걸로 이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감당을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삼천당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전혀 안 잡히는데 27조예요. 이거는 이게 또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나중에 뭐 터지면 엄청난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한다고 이 투기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표에 따른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가 PBR, PR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게 뭐냐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개별 기업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로봇 기업이나 바이오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 말은 제가 문제는 여기에 국민연금을 엄청 때려가 코스닥을 3천 만들겠다는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 빚내가 코스닥 투자해라, 부동산 팔아 투자해라 이게 잘못됐다. 앞으로는 코스닥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거래소 1위는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는 실적이 그래도 100조, 200조 받쳐주잖아요. 삼천당 제약이 실적이 100조 나는 기업입니까? 순이익이 몇십억도 안 날 텐데? 몇십억도 안 나잖아요. 야, 참 이거 보면 이게 완전 도박판, 투기판 다 돼버렸다. 지금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게 뭐 대표회사는 세금 낸다고 또 이게 몇천억 팔았던데? 세금 낸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회사에게 회사 비난을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게 코스닥이 투기판 되고 이게 또 언제 터지면 또 이게 어떤 위험이 갈지 모른다. 이런 이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금양과 지금 코스닥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요, 내가 산 주식이 1년 만에 3000%가 넘게 올랐다가 정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열풍으로 시작해서 정말 뼈아픈 추락으로 끝나버린 한 회사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정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는 파멸의 길일까요? 사실 주식시장은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야기는요. 이 질문이 그냥 만약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정말 뼈아픈 현실이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금양이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한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라는 말만 나오면 시장이 막 들썩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절, 금양은 그 뜨거운 열풍에 정말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이 금양이 말이죠. 미래를 바꿀 2차 전지 시장의 완전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들 열광했죠. 마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정말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그냥 분위기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단 1년 만에요. 주가가 무려 3000%가 폭등했어요. 30배요, 30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시장 분위기가 거의 광기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가가 그렇게 뛰니까 회사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1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대기업하고 맞먹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단연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공신화에 나도 한번 올라타 보겠다면서 앞다투어서 뛰어들었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영원한 파티는 없다는 거. 그 장밋빛 기대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말 급격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균열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2차 전지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 같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배터리 쪽에서 이렇다 할 매출도 없었고 심지어 제대로 양산하는 제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붕괴는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진행됐죠. 첫 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회사 재무제표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도장 못 찍어주겠다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요. 근데 다음 해에 또 의견 거절을 받은 거예요. 결국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거죠. 숫자는 정말 냉정하죠. 한때 2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95% 폭락했습니다. 거의 다 사라진 거죠. 누군가의 꿈, 희망이 담겨있던 그 소중한 돈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마저 경매에 넘어갑니다. 이게 그냥 자산을 파는 수준이 아니죠. 한때 10조 원 가치를 자랑하던 회사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회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누구 책임이야? 저희가 참고한 원본 자료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군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이 책임의 화살이 한 곳만 향하지 않아요. 여러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분석에 기반이 된 자료의 관점을 그대로 중립적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책임은 회사에도 있고 금융당국에도 있고 심지어 투자자 개인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본 자료는 이 금양의 이야기가 그냥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또 다른 잠재적 버블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예로 드는 게 바로 삼천당제약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삼천당제약. 이 회사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할 정도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 표를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묻고 있어요. 보세요. 경쟁사랑 비교하면 시가총액은 수십 배나 큰데 정작 회사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PER이나 PBR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지표조차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지표를 보고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폭탄 돌리기 게임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투자자인 우리는 도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투자와 투기,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제품은 괜찮은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바로 투자고요. 반면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 타서 오르겠지 하고 베팅하는 건 투기에 가깝다는 거죠. 금양의 사례는 바로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갖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넘쳐나는 이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신호와 가짜 소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